벌써부터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지금 방송 8시에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8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잠깐 준비할 시간 드리고 오늘 또 역시 커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스퍼님이 상민씨인가요? 그 커핑 샘플 주문하신 분들 다 입장하시면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신 분들은 커핑 같이 하시려고 샘플 주문하셔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커핑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돼요. 바로 시작할 수 있게요. 지난번 방송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되도록이면 1시간 이내로 빠르게 끝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편집본을 올리려고도 해봤는데 이게 또 편집본을 올리면 뭐 흐름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편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뭐랄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남는 팀원이 없어가지고 편집까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 영상이 편집본보다는 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야 뭐 자유롭게 정지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커핑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그 말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올려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원더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풀 영상은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녹화가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노편집으로 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면서 나중에 같이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결론만 간략히 또 원하신 분들은 그 영상에서 뭐 뒤로 가기를 하셔가지고 결론만 이렇게 흡수하실 수도 있고요. 어서 오세요. 최힙님 어서 오세요. 지웅 씨도 들어왔군요. 홍천 씨도 들어왔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생존 신고를 하니까 좋네요. 요새 코로나가 또 워낙에 또 갑자기 또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기승이어가지고 이게 참 어디 돌아다니기 힘들죠. 요새 영업하시는 분들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방송에 유민 씨가 들어와 있나요, 혹시? 자, 입장하시는 분 전체를 다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샘플을 보니까 샘플 주문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시간이 8시 5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공지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페루 특집이에요. 페루 6종에 약간 이거는 왜인가 싶은 케냐 커피가 하나 추가가 돼 있고요. 뭐 7종을 맞추려다 보니까요. 지금 공지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백성훈 이 인스타 아이디로 채팅창에 들어와 있으신 분은 저희 방송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는 허 대표님이십니다. 허 대표님 전화기가 아이폰이랑 맥북에 연결해서 미러링으로 이렇게 방송을 확인하는 편에서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 핸드폰으로 허 대표님이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채팅창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중간중간 질문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위린 씨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제가 뭐 그래서 5번 커피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커피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때 보시면 여기 딱지 붙여가지고 숫자를 적어 놓긴 했었는데 이게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딱 세워놓고 뭐 이렇게 뭐지 클립 세워놓고 태그 달아놓고 하는 것도 방송 커핑을 하는데 거추장스럽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매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커피 재훈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자, 8시 5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자면 오늘은 페루 커피 특집이고요. 1597이라는 페루 커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생두회사의 샘플들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커핑포스트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샘플을 주문하고 로스팅해서 지금 맛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 이제 맛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가이드 커핑을 미리 끝내놨어요. 끝내놓고 이미 제 스코어링과 메모는 끝난 상태지만 방송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커핑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페루 커피는 혹시 페루 갔다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페루 가보신 분? 페루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지도상에. 그건 좀 많겠죠, 페루. 어디에 붙어 있는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그 남미 쪽에서 그 멕시코 북미인 멕시코와 남미인 콜롬비아를 잇는 그 중앙 아메리카가 있고요. 그 콜롬비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안데스 산맥을 쭉 관통하고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이 페루예요. 안데스 산맥이 서쪽 해변가로 쭉 관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6종의 샘플 자체가 이 페루 주에서도 보시면 카자마르카 주와 또 뭐가 있냐면 아마조나스 주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아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 여기에서 에콰도르와 국경을 정확하게 맞잡고 있는 페루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예요. 이 카자마르카와 그 아마조나스는 서로 붙어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안데스 산맥이 페루라는 나라에서 안데스 산맥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남미 산지에서 안데스 산맥의 중요성은 늘 말씀드리고 있죠. 해발고도라든지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 이런 걸로 안데스 산맥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페루란 나라는 참 그런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조명된 산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번 1597 커피를 통해서 상당히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뭐 설명을 보면 사실 생두 수입하는 업체가 뭐 우리 커피는 별로인데 써볼 사람 있으면 써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은 업체 소개에서도 그렇고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생두 업체입니다. 뭐 생두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가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품질의 페루 커피를 소개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오늘은 지금 여기서부터 1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여기서부터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그리고 아래쪽으로 5번, 6번, 7번 샘플 순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카자마르카 아까 말씀드린 카자마르카와 아마조나스 주가 정확하게 하나 둘 카자마르카 주가 4샘플 그리고 아마조나스 주에 위치한 샘플이 2가지예요. 보시면 2번하고 3번 3번 샘플이 그 아마조나스 주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 몬테베르데에서 나온 커피고요. 나머지 주는 카자마르카 주에서 생산된 커피입니다. 뭐 이 커피에 대한 뭐 품종이라든지 뭐 재배 고도라든지 뭐 산지 위치 이런 것들은
커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간략한 리뷰와 함께 그 채널 홈페이지에 그 카카오톡 채널에 원더룸 검색하시면 거기에 다시 공지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이런 모든 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빠르게 커피 이름만 설명드리고 추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샘플은 페루 그 이름 되게 어렵네요. 라프로스페리다드 그랑 미라도르라는 샘플이고요. 2번 샘플 아까 말씀드린 카페 몬테베르데 조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과야밤바라는 샘플입니다. 이하 첫 번째 샘플은 그랑 미라도르라고 제가 명칭을 언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샘플 과야밤바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샘플은 비투야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할 거고요. 4번 샘플 같은 경우는 핑카 엘 파이크 농장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샘플 같은 경우는 핑카 엘 세드리오인데요. 이것도 역시 세드리오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6번 샘플 같은 경우는 핑카 미라도르 델 오소. 그래서 미하 그냥 델 오소라고 이름을 말하도록 할게요. 편의상. 7번 샘플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끼어있는 생뚱맞게 끼어있는 일디오 커피가 수입하고 있는 케냐 커피입니다. 케냐 무랑가 지역의 커피고요. 뉴이라티, 뉴욕처럼 뉴이라티라는 그 농장에서 재배된 커피인 것 같아요. 농장이라기보다는 가공소에서 재배된 커피인 것 같아요. 품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커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실 시간 동안 이름 설명드리면서 약간 좀 시간을 좀 드렸는데요.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채팅창에 계속해서 중간중간 샘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순서라든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안내가 될 테니까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나 지금 무슨 커피를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 중간중간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바로바로 받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못한다면 채팅창 관리를 맡고 있는 허 대표님께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분쇄함부터 맡으면서 시작할게요. 다 커핑 준비되셨죠? 샘플 받아보신 분들 준비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분쇄 아로마 체크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향도 전달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이 분쇄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데요. SCA 규정에서는 이 프레그런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고, 또 컵 오브 엑설런스 심판관들의 시트지에서는 사실 분쇄향은 그 뉘앙스를 참고하는 데만 도움을 받고 있지 실제 점수를 반영하진 않거든요. 참 재밌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분쇄한 커피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향을 먼저 맡게 한 다음에 조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제가 선호하는, 제가 운영했던 그런 형태의 바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음료를 주문하면 조리가 완료된 커피를 갖다 주지 분쇄된 커피부터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쇄향에 대해서 아무리 컵노트를 꺼내놓고 설명을 해봤자 이걸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커퍼들 사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어느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바 형태의 손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분쇄향 자체가 커피에 대한 큰 시작점, 이미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아예 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쇄양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다 같이 체크해 보셨을 테니까요. 1번 그랑 미라도르 같은 샘플은 4가지 품종이 믹스가 되어 있는 커피입니다. 카츄라, 파체, 그리고 티피카와 버번이에요. 재밌는 게 티피카와 버번이라는 건 아라비카의 거의 뭐 가장 최상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시작이 된 품종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재밌는 건 카투라와 파체거든요. 혹시 카투라와 파체가 어디서 나온 품종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다들 잘 아시죠? 다들 전문가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요. 옆에 있는 티피카와 버번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이 두 품종 자체가 다 티피카와 버번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품종들입니다. 카츄라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발견된 품종이고요. 버번 품종이 난쟁이병을 유발하는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품종에서 이렇게 개량시켜서 대량 교배를 시켜가지고 교차 교배를 시켜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개량된 품종입니다. 이 버번 품종이 아무래도 커피 나무가 이렇게 키가 작아야지 인간이 관리하기가 편하고 하다 보니까 작은 키 사이즈를 가진 커피 나무를 선호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선택된 버번의 돌연변이 품종들이 브라질에서 발견된 게 카츄라 품종으로 불리고 있고요. 뭐 엘살바도르나 다른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서 불려서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 카츄라가 나와 있고 파체라는 품종도 나와 있어요. 1번 샘플에. 이 파체라는 품종은 정확하게 버번 카츄라가 선택된 이유랑 똑같이 티피카의 외소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품종이 파체로 과테말라에서 처음 발견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참 재밌죠? 이 품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1번 커피에. 일단 분쇄향을 체크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견과류의 향이 아주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달큰한, 그러니까 단향을 동반하는 견과류 아로마인데 상당히 부드럽고 풍미가 있는 느낌이어서 헤이즐넛 시럽 같다라고 체크를 해놨네요. 그리고 나서 캐러멜과 황설탕, 설탕으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황설탕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요. 끝자락에 묘하게 국화 같은 플로럴한 트리터도 감지가 됐습니다. 언제나 늘 한 얘기지만 커피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꽃향기가 감지가 되는 에티오피아라든지 파나마 게이샤라든지 그런 특이한 품종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플로럴이라는 컵노트 카테고리를 갖다 붙였을 때 상당히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긴 해요. 나는 이게 어떻게 꽃향기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제스민이라는 컵노트도 늘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좀 주의하는 편이긴 하는데 일단 1번 샘플에서는 분쇄향에서는 끝자락에 묘하게 국화 같은 느낌도 전달됐어요. 2번 샘플 같은 경우는 1번 샘플하고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거기서 파체라는 품종은 빠진 카츄라와 버번, 티피카 3가지 품종이 믹스되어서 혼합되어 있는 샘플이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1번 샘플에 비해서 프루티한 느낌이 많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좀 더 무게감도 있고요. 진득하다고도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 빛깔 어두운 느낌, 자두라든지 자두 중에서도 약간 붉은 빛깔을 띠는 피자두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핵과류가 전반적으로 연상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도 가운데 단단한 씨가 들어가 있는 과일을 통칭 핵과류라고 부르고요. 뭐 영문으로는 스톤프루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핵과류라고 체크를 해놨네요. 그리고 되게 또 컵노트를 다양하게 적어놨어요. 꿀, 사과잼, 그리고 아주 진득한 단향,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약간은 애플망고와 제스민 같은 아로마도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컵에서 희미하게라도 감지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캐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라서 적어놓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애플망고와 제스민 같은 컵노트는 아주 희미해서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컵노트를 보면 뭐 꿀이라든지 자두, 애플망고, 뭐 진득한 단향, 대부분 좀 더 과일잼이라든지 묵직한 과일의 느낌이 많이 연상되는 컵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3번 샘플이 되게 재밌는데 3번 샘플 같은 경우는 뭐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에콰도르 최근에 맛봤던 에콰도르 샘플하고도 좀 약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에콰도르 샘플처럼 이거 왜 이렇게 약간 꽃향기가 돌지?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3번 샘플이었고요. 이 커피는 오렌지 껍질, 그리고 허브, 말린 사과, 그리고 설탕 중에서도 백설탕, 그리고 플로럴이라는 컵노트를 적어놨습니다. 뭐 이 컵노트는 참고하시되 정답이 아니니까요. 비교만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자, 4번 샘플 같은 경우요. 엘파이크 농장의 커피인데 이 역시도 약간은 시트러스한 느낌이 이제 감지가 되는데 살짝 불에 그을린 오렌지가 연상되는 구수한 느낌이 좀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견과류의 느낌으로 좀 전환시키자면 피스타치오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고요. 비정제 설탕 그리고 캐러멜 이런 식으로 컵노트를 적어놨습니다. 5번 샘플 같은 경우 세드리오 같은 경우는 조린 설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달고나 만들 때 올라오는 향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설탕을 졸여갈 때 올라오는 캐러멜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졸일 때 그런 향들. 그리고 포도즙과 초콜릿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포도즙이라고 제가 컵노트를 쓸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원에서 포도 이렇게 그 엑기스 즙을 만들어내면 가지를 다 제외하더라도 포도 껍질과 씨가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의 우디한 느낌이 동반되더라고요.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동반되는데 이 5번 샘플에서 약간의 우디함이 감지가 되면서 그 포도의 느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원에서 짜낸 그 포도즙의 컵노트로 이제 적어놓긴 했습니다. 아주 자주 쓰는 컵노트긴 해요. 콜롬비아 커피에서도 자주 쓰고 있고요. 오늘은 이 페루 5번 커피, 이 세드리오 농장의 커피에서도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포도즙 같은 아로마에 초콜릿의 아로마가 또 달라붙는 게 되게 신기하기는 해요. 6번 핑카 미라도르 델 로소 같은 경우요.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무 사이로의 그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무 사이로 가테말라 샘플 아주 많이 쓰고 계신 샘플이 뭔가요, 그거? 혹시 기억나신 분 있나요? 저 순간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연상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컵노트 아로마 체크해보면 말린 토마토라든지 호두, 바닐라, 파파야. 무지 사장님이 와이칸 아니니? 맞아요. 맞습니다. 우지 사장님. 와이칸이 왜 맞아요. 채팅창을 안 봐? 이게 말씀드리면 채팅창이 올라오고 또 확인하는 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제가 실시간을 체크 못해서 죄송합니다. 와이칸하고 되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말린 토마토라는 컵노트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호두, 바닐라, 파파야 이런 느낌이 좀 와이칸이랑 되게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미에 사과즙 같은 그 느낌이 올라온다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골드메달 애플주스 병 딱 땄을 때 올라오는 향들 그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네요. 자, 7번 마지막 유이라티 케냐 샘플이요. 최근 케냐 커피의 대표 컵노트라고 할 수 있는 블랙커런트 이런 뉘앙스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도 많이 있는데 이번 이 7번 샘플 케냐의 약간 묵직한 베리류의 플레이버를 좀 연상시켜주는 블랙커런트의 느낌은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샘플이에요. 블랙커런트 건자두라고도 좀 써놨고요. 특이하게 우유식빵이라고 제가 체크해놨네요. 우유식빵 그리고 아쌈 허브티, 아쌈티 같은 그런 향도 좀 감지가 됩니다. 상당히 맛있는 향이 나요. 기대가 되네요. 자,
푸어링을 위해서 포트에 물 올리고요. 한번 끓여놨던 물이기 때문에 금방 끓을 거예요. 물 끓이는 동안 약간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요. 저도 이제 커핑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채팅창을 되도록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중간중간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아로마로만 보면 되게 기대되는 샘플은 1번 샘플도 아로마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고요. 2번, 3번 당연히 상당히 좋은 뉘앙스였어요. 지금 아로마 체크 점수에서도 2번, 3번 샘플, 그리고 7번 샘플, 그리고 5번 샘플 상당히 점수가 높거든요. 이 점수도 나중에 방송 끝나면 언더룸 카카오톡 채널에 다 이제 공지로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근데 무엇보다 이 페루 카페 몬테베르데라는 조합에서 나온 2번 과야감바와 3번 피투야는 평범한 페루 커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다른 거는 나쁘지 않네라고 해도 2번, 3번은 와 이거 뭐지? 약간 이런 기대감을 주는 샘플이에요. 충분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이 살짝 조금 더 빠르게 푸어링하기 위해서 포트를 식혀주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커핑 물 온도는 96도에 푸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고 매장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물 온도 식을 때 잠깐 여담을 하자면, 이거 온라인으로 커핑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긴 해요. 이거 커핑하는데 들어와서 같이 함께 커핑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별 무리가 없을 텐데, 느닷없이 들어와 봤더니 커핑하고 있으면 얼마나 생뚱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 커핑이라는 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피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상화돼 있지 않는 부분이 제가 늘 아쉬워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고자 커핑을 습관처럼 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커핑을 통해서 매장에 서빙되는 커피를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많이 개선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이 알려서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커핑이라는 게 사실 뭘 엄청 분석하고 점수 매기고 그럴싸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커피 마시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커핑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특별한 드리퍼라든지 도구가 없어도 이 커핑볼과 분쇄 도구만 있으면, 물 끓일 수 있는 포트 이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커피를 침출시켜서 마실 수 있고, 한 번에 다양한 샘플을 동시에 맛볼 수 있고,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커피 마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까지 접근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겠죠. 커핑하는 목적 중에서도.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푸어링 하도록 할게요. 푸어링 시간은 4분이고요. 일어나서 푸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커핑 하시는 분들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깜빡하고 제가 하나 안 알려드린 게 있네요. 푸어링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커핑에 사용되는 물,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삼다수를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시스 8.0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커핑 중이기 때문에 뭐 물을 왜 바꿨느니 이거 설명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용하는 물은 아이시스 8.0이라는 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아, 그런가요? 푸어링하는 소리가 참 좋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이들 이레이티드라고 읽어야 될까요? 엘라테드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마침 또 제가 채팅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반겨드리네요. 자, 일단은 아로마 체크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아로마 체크, 그러니까 드라이 아로마, 분쇄향에서 물을 부었을 때 올라온 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감지되지 않던 부정적인 향이 느껴지면 감점을 시켜줘도 상관없고요. 스코링 하시겠다면. 그게 아니라 더욱 증폭되는 느낌이라면 점수를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아로마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샘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분쇄향에서 그 톤을 좀 더 강도를 더해가면서 좀 더 좋아지는데 특별히 모나게 집어낼 만큼 부정적인 향이 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2번 샘플 같은 경우는 물 부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희미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애플망고나 제스민 같은 그런 캐릭터가 좀 더 선명하게 올라온 편이에요. 3번 샘플도 에콰도르 그 커피 뭐 그걸 뭐라 해야 될까요? 목련 같은 뉘앙스. 그러니까 플로럴하면서도 우디한 캐릭터가 동반돼서 되게 목련 같은 느낌도 감지가 되는데 3번 샘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아로마라고 생각하면 사실 1번하고 4번은 조금 감도가 떨어지긴 해요. 지금 5번하고 6번도 감도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선명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2번, 3번 샘플은 자, 4분 침출이 끝났으니 바로 이제 브레이킹 해주시고요. 브레이킹하고 스키밍 하면서 또 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스키밍 하면서 브레이킹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브레이킹 하는 방법이 뭐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것도 다 커피 감별사들이 워낙에 많고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브레이킹 할 때 모든 샘플에 동일한 방법으로 브레이킹 해주는 거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휘적휘적 해준다면 어떤 거는 세 번, 네 번 하는 거 어떤 거 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모든 샘플에 내가 브레이킹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별 모양을 그리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네모를 그리면서 브레이킹하든 일직선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7번 캐니언 커피는 브레이킹 하면서 순간적으로 훅 올라오는 이 커런트류에 또 아까 말씀드린 우유 식빵 같은 그런 향이 와 굉장히 선명하게 좀 강도를 높여서 올라오네요. 자, 시간상 빠르게
오늘은 무조건 1시간 이내에 끝낼 거기 때문에 빠르게 스캐닝하고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방송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1시간이 오버될 줄은 몰랐거든요. 분명히 커핑에만 집중해서 뭔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지금 커핑 시작하기 전에 벌써 35분인데 아직 플레이버 체크도 못 들어갔어요. 서둘러야 됩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 빨리 같이 스캐닝 해주세요. 스키밍 전에 브레이킹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스캐닝 같은 경우 위에 커핑 4분 동안 침출을 하게 되면 위에 이 얇은 그 커피 찌꺼기들이 막을 형성하면서 덮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아로마도 이 막에 갇혀서 한정적일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위에 형성되어 있는 막을 깨주면서 올라오는 향을 최대한 많이 감지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둬두고 있던 그 막을 제거하면서 튀어 올라오는 향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브레이킹의 의미입니다.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브레이킹을 하고 있어요. 자, 플레이버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다들 맛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페루의 커피의 특징부터 설명드리자면 페루라는 산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때루와 그래서 발현되는 플레이버들이 항상 보면 상당히 마일드하다라는 느낌이 잘 어울려요. 뭐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 콜롬비아나 이렇게 막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마일드 커피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페루 커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데일리 커피에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미라든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모나게 튀는 부분 없이 상당히 라운드한 둥글둥글한 느낌의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단맛도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그래서 클린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느낌의 커피. 지금 1번 샘플 슬러핑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쭉 커핑했을 때 공통적으로 잡히는 교점이라면 클린컵, 질감, 좋은 단맛, 산미가 그렇게 확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약하게 감지가 되고 식어갈수록도 산미톤은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요. 일단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슬러핑하고 컵노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단은 부드러운 질감이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질감 부드럽고요. 밀크 초콜릿 중에서도 밀크 초콜릿의 느낌이 강하게 돈다고 적어놨네요. 찐밤 같은 느낌도 있고요. 살짝 그 삶은 밤, 찐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같이 지금 커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찐밤 되게 특이한 컵노트를 적어놨는데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작두콩차. 요새 또 작두콩이 유행이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비염 때문에 작두콩을 차로 이렇게 드시는데 비염에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 이 작두콩차 같은 느낌이 좀 감지가 됩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한 요온 그리고 약간 끝자락에 허브 같은 느낌도 감돌아요. 허브티 같은 작두콩차 같다라는 이 컵노트가 저는 살짝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썼습니다. 약간 허비한 느낌으로 풀의 느낌이 살짝 강도는 혹은 생콩, 비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비니 콩의 느낌이 좀 많이 감도네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애프터 테이스트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했던 2번 커피,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 지금 커핑했는데 산미톤도 제법 뚜렷한 편이고요. 시트러스하다, 감귤류의 산미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입안에 들어가서 좀 오물오물하다 보면 되게 침하고 이렇게 또 희석이 되면서 사과 같은 말릭 계열의 산미로 좀 변환이 되는 편이에요. 되게 산미톤 좋고요. 밸런스가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블럭 대표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거 2번 커피 과야밤바, 이거는 좀 많이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콜릿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구조감이라든지 여운, 되게 특이한 풋노스로 망고 주스라고 적어놨어요. 망고 주스의 농도가 그렇게 굉장히 망고 자체를 갈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 희석된,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망고 주스, 뭐 델몬트 망고 주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이렇게 데워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좋은 과일의 산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디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 커피는 가볍고 데일리 커피에 어울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2번 커피, 이 과야밤바만큼은 굉장히 좋은 바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콜릿티하고요. 에콰도르 커피랑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했더니 3번 비투야 같은 경우는 커퍼로서 점수를 주자면 이거 3번 샘플 굉장히 점수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역시 감귤류의 산미가 감지되고요. 감귤류 중에서도 약간 오렌지 느낌이 강하네요. 오렌지 같은 느낌도 있고요. 끝자락이 약간 쌉싸름하게 감도는 후미가 오렌지 같은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클린하고 주이시하다라고 표현해놨어요. 클린컵 상당히 좋습니다. 주이시한 산미, 뒤에 따라붙는 홍차 같은 플레이버도 좋은 편이고요. 이 홍차에 바닐라 시럽을 살짝 첨가한 듯한 그런 질감도 좋은 편이에요. 아주 여운, 달콤하고 좋습니다. 이거 2번, 3번은 둘 다 점수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름에 카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합의 이름이라서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번) 샘플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4번 샘플, 이거 그 캔으로 통조림으로 나와 있는 복숭아 캔 있잖아요. 백도 복숭아 캔. 백도 복숭아 캔의 액기스와 그 백도 복숭아 과육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편의점에 가면 팔거든요. 백도 복숭아 캔. 그 느낌이에요. 복숭아 캔. 아주 핵가루의 산미인데 그 느낌이 선명하고 산미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건 모든 페루 커피의 비슷한 플레이버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단맛도 감지되면서 이건 역시 선명하게 초콜릿티한 플레이버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끝자락이 쌉싸름한 느낌이 카카오닙스 티, 카카오닙스를 우려낸 티 이렇게 드셔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닙스 티랑 정말 플레이버가 비슷하게 감지됩니다. 1번까지 4번까지 오는데 가장 좀 유의미하게 차이를 준다면 살짝 오일리하게 감지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제가 카카오닙스 티라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질감이 상당히가 아니라 약간 오일리하게 감지가 되네요. 맛있습니다. 4번 샘플도. 엘파이크. 5번 엘세드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분쇄향에서 포도즙 혹은 우디향 이게 동반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미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즙의 산미가 포도즙을 먹었을 때 그 느낌 그대로고요. 우디한 느낌이 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플레이버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네요. 그 우디하다는 느낌은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반되는 풋노트가 카카오닙스 자몽 따라 붙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컵이 깨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클린컵을 그래도 가지고 있고 산미톤이 굉장히 밝아요. 지금까지 왔던 샘플 중에 또 유의미하게 차이를 준다면 가장 밝은 산미톤을 좀 선명한 산미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페루 6번 샘플인 핑칸 미라도르 델 오소, 이 샘플은
아까 제가 와이칸이랑 되게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과테말라 와이칸이랑 뉘앙스가 비슷한데 콘노트가 파파야, 그린망고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린망고에서 전체적인 느낌이지만 산미의 강도는 그린망고를 정확히 따라가진 않고요. 전체적인 느낌만 그린망고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이 최근에 제가 마트 갔더니 브라질산 망고라 해가지고 아주 푸릇푸릇 그 녹색의 망고를 팔더라고요.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먹어봤는데 새콤달콤 되게 맛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맛이 도는 단감의 느낌이었어요. 파파야 같은 느낌도 살짝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파파야 그린망고라는 콘노트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산미톤이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약간 레드 애플이라고 적어놨는데 잘 익은 홍옥, 빨간 사과 그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요. 비정제 설탕, 또 비정제 설탕으로 만든 시럽 같은 느낌. 이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1번 샘플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작두콩 같은 느낌이 나요 라고 했지만 이거 6번 샘플에서는 마찬가지로 결명자차 같은 느낌이 좀 감지가 됩니다. 최대한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좀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만한 콘노트를 좀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명자차라는 이제 콘노트를 썼는데 지금 같이 커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싶네요. 결명자차. 일단 이것도 굉장히 구조감이라든지 바디감 이거는 좋은 편입니다. 여운도 좋고요. 와이칸을 주로 쓰시는 분이라면 이거 대체제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가격이 문제긴 하겠네요. 자, 마지막 7번 스케냐 커피요. 뭐 특유의 그 아까 분쇄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커런트 같은 느낌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베리류의 산미가 좀 감도는데 그렇게 뭐 자극적인 강도가 높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잔잔하게 느껴지면서 자몽티 같은 느낌도 들습니다. 그 자몽청을 담그면 그 엑기스 있잖아요. 그 음료로 나갈 때 이렇게 엑기스 떠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엑기스 살짝 묻혀서 이렇게 맛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끝자락에 묘하게 그 캐러멜 시럽과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도 감돌거든요. 산미톤이 아주 재밌습니다. 되게 캐러멜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화이트 와인 같은 산미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이 반복되는 산미와 캐러멜 시럽의 단맛이 아주 묘하게 재밌는 밸런스를 또 보여주네요. 일단 플레이버 체크는 이제 쑥 끝내봤는데 제가 가이드 커핑에서 좀 재밌게 커핑 체크해놨던 게 뭐였냐면 2번, 3번 샘플은 역시나 상당히 훌륭해요. 과야밤바, 2번 과야밤바, 3번 비투야. 이거는 꼭 한번 샘플 구입하셔가지고 로스팅도 해보시고 혹은 원두를 구입하셔서 맛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만한 페루 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3번 강력히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다 평범한 페루 커피 느낌은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1번 그랑 미라도르와 4번 엘파이카 같은 경우는 식을수록 다소 허비한 느낌이 좀 감돌아요. 그러니까 허비라기보다는 약간 그라시한 느낌이 좀 감돕니다. 풀의 느낌이 좀 돌아요. 이거 식어갈수록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톤이 다운되는 편입니다. 약간 풋내 가치도 감지되고요. 이건 로스팅의 결함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맛보는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번, 4번은 식을수록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톤이 다운되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1번 샘플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5번) 5번 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팍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더라도 그 맛을 쭉 이어가는 지속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5번 샘플 핑크 엘 세드리오 이런 커피요. 그리고 6번 델 오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결명자차 같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조금 더 친출되면서 우러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찐득한 꿀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초콜릿의 플레이버가 좀 더 도드라져요. 이걸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우려낼수록 더 캐릭터가 좋아지는 커피가 드물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결명자차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초콜릿과 꿀물 같은 느낌으로 급격하게 전환돼요. 긍정적으로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7번 케냐 커피도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맛있어요. 초콜릿티하고요. 베리류가 감지 그 블랙커런트 혹은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를 섞어서 즙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가 같이 들어간 즙을 이렇게 먹는 느낌. 일단 점수 같은 경우는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1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1번 샘플 같은 경우 그랑 미라도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83.96점 스코어링을 했고요. 2번 과야밤바 같은 캐릭터는 88.07점 그리고 3번 비투야 같은 경우는 87.82점 88.07, 87.82 이렇게 줬네요. 이게 커퍼들은 3번 샘플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2번 샘플이 뭐 어떤 부분에서도 되게 좀 특이하다고 유니크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샘플을 좀 더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4번 샘플 엘파이크 같은 경우는 84.21 1번하고 4번은 식어가면서 지속선이 좀 떨어지는 톤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점수를 살짝 많이 감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번 세드리오 같은 경우는 85.63점 그리고 6번 미라도르 델 오소 같은 경우는 86.22점 상당히 점수 많이 줬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샘플 케냐 같은 경우는 87.04점 요새 좋은 케냐 커피 찾기 힘들죠.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샘플입니다.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핑은 빠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오늘 커핑했던 커피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물론 페루와 케냐가 섞여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추천은 2번입니다. 과야밤바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1597 커피라는 생두 회사를 또 알게 되어서 페루 커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번 과야밤바 같은 경우는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이제 2번 샘플을 골랐는데 한번 꼭 맛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맛있습니다. 되게 묵직하고요. 좋은 바디감, 좋은 구조감, 선명한 초콜릿 플레이버, 초콜릿 플레이버에 따라붙는 좋은 과일의 산미, 복합적인 과일의 산미, 아주 핵과류의 느낌을 물씬 풀리는 산미예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가격도 착해요. 키로에 소금 가격이 키로에 12,000원입니다. 엄청 착하죠. 이거 조금 백단가로 올라간다면 가격이 더 다운되겠죠. 1kg 소금 가격 했을 때 12,000원. 가격이 정말 착하네요. 3번 샘플은 이것도 추천해드릴 만한데 이거는 가격이 17,000원이네요. 소금 가격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커피로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블렌딩 할 때도 정말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렌딩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개성이 강한 두 커피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커피를 심어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블렌딩을 많이 한다라고 약간 교과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피가 2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다른 페루 커피들이 상당히 질감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게끔 플린컵이라든지 라운드한 느낌이 좋긴 하지만 강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톤이 좀 많이 떨어져서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말하자면요. 2번 샘플은 그걸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샘플은 싱글 커피로 사용하기에 싱글 필터 커피로 싱글 오리진 커피로 사용하기에 더 추천해드릴 커피고요. 아주 재밌는 캐릭터예요. 자,
자, 7개 커핑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카카오톡 원더룸 채널에서 이렇게 정리된 시트지를 조금 더 문서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더룸 채널의 공지를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방송을 또 알고 오시지? 또 생각도 들고요. 조회수가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결과는 사실. 네. 커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올린다는 얘기 한번 해줄까요? 이 커핑을 하고 이 온라인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뭐 코로나라는 또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영상을 이렇게 스톱했다가 다시 재생했다 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녹화본을 풀 영상본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원더룸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더룸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샘플이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샘플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정 원하신다면 제가 샘플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원더룸 그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채널 메신저를 통해서요. 그러게요. 오늘은 이제 커피 끝나고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할까요? 김치찌개 좋네요. 자, 오늘은 좀 서둘러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첫날에 비해서 제가 좀 급하게 좀 서두르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1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1시간 제한 이내에 좀 많은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최대한 커핑만 이렇게 쭈룩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렵네요. 진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질문 받고 답변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커핑만 이렇게 쭈루룩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물론 제가 좀 많이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두 번째 인스타 라이브 커핑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들 커핑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 샘플은 예고로 해드리자면 콜롬비아 샘플이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콜롬비아 게이샤와 무산소 발효 커피들 이런 품종들이 들어가 있는 7종이 다음 주에 커핑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커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원더룸 채널 검색하셔서 카카오톡에서 원더룸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샘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샘플을 받아보셔야 이걸 보시면서 같이 커핑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9시가 다 돼가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빠이빠이. 막걸리는 느린마을 막걸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카페가 스페인어로 커피래요. 우지 사장님이 알려주셨어. 네, 카페란 말이 스페인어로 커피. 역시 꺼졌다. 꺼졌어요? 안 꺼졌어? 다들 빠이빠이. 계속 손 흔들고 있네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